부동산 사기 사건이 피해자 수십 명으로 번지기 전에 첫 피해자는 무엇을 잡아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원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기 사건의 첫 피해자가 가장 많이 듣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운이 나빴다. 그런데 사건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부동산 사기의 첫 피해자는 단순히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발생할지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겠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편취의사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이 세 요소가 결합되면서 반복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오늘날 부동산 사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같은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파는 이중매매,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가 결합된 이른바 깡통전세, 명의만 빌려 거래하는 명의신탁형 사기, 그리고 등기를 미루며 계약금만 편취하는 미등기 매매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첫 피해자가 늦게 움직이면 동일한 구조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왜 첫 피해자에게 멈추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피해자가 신고와 보전 조치를 미루는 동안 같은 매물과 같은 설명으로 추가 계약이 계속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시간은 곧 추가 범행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첫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외형상 계약 분쟁과 유사해 초기에는 민사사안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피해 규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사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사건 인지 자체가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니 일단 받아보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다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합의금 수령과 함께 사실상 분쟁을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이후 형사 절차에서 입장이 번복되더라도 신빙성이나 처벌 의사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급한 합의는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피해자가 반드시 잡아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의 시간축입니다. 계약 직전, 계약 직후, 현재 시점 이 세 가지 시점의 등기부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 변동, 을구는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보여줍니다. 추가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전, 신탁 설정 등의 변동이 시간순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기망행위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재산을 묶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통화 내역 등을 갖추어 신속히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늦어지면 재산이 이미 이전된 뒤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는 민사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민사에서 확보한 금융자료나 거래구조는 형사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가 민사시효를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넷째, 추가 피해자 확인입니다. 같은 매물, 같은 계좌, 같은 중개구조가 반복된다면 사건은 단순 개별 사안이 아니라 상습적 또는 조직적 범행 구조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수사기관의 사건 인식 수준과 우선순위 그리고 양형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공개나 명예훼손 문제는 주의하면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기망행위 자료의 분리보관입니다. 근저당은 곧 말소된다. 다른 계약은 없다. 임차인 문제 없다와 같은 설명,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문자, 특약조항.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은 이 자료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은 대부분 분업구조입니다. 명의자, 부동산 보유자, 중개자, 자금 수취자, 실제 지휘자. 첫 피해자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면 이 사건은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범 구조의 사기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사기에서 첫 피해자의 자리는 운이 아니라 시간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 시간을 잡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놓치면 사건은 연쇄적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